미국 노동부는 7월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17만 7천 개 증가하여 월스트리트저널 전문가 전망치 20만 건을 밑돌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7월 실업률은 전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한 3.5%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이 자체 생산한 첫 여객기 C919분가 두 번째 정기 노선 운항을 개시했습니다. 동방항공은 두 번째 C919 항공기가 상하이 훔차오에서 청두 텐푸공항 정기 노선을 매일 왕복 1물결표 사인 2편 운항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이미 베이징 서우두 공항 노선에 C919를 투입하여 1만 5천여 명의 승객을 운송한 경험이 있습니다. 동방항공은 총 5대의 C919를 주문하고 이미 2대를 인수했으며 연내에 추가 2대를 인수할 예정입니다. 중국 상용 항공기 코맥은 지금까지 30여 개의 고객사로부터 약 1,100대가량의 C919 제작 주문을 받았습니다. 일본 총리 기시다 후미오가 자신의 트위터에서 유럽의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철폐를 환영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8월 3일에 유럽연합 EU 이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철폐하였고 이에 대한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규제 철폐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 지역의 회복을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은 후쿠시마현 수산물과 야생버섯, 미야기현 죽순 등 10개 지역의 식품을 수출할 때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EU 관계자를 초청해 후쿠시마 등 특산물을 소개하는 회의를 열 예정이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년 사이 최저 수준으로 중국의 미국 내 인수합병 M&A가 2,900억 원에 그쳤으며 전 세계 M&A 규모도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는 미중 갈등과 국가안보 문제로 인해 저조하며 외국 사모펀드도 중국 투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 자본은 서방 세계에서 빠져나가고 아시아와 중동, 남미 등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의 상장도 어려워지고 외국 사모펀드의 수익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주식시장 회복으로 신뢰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국의 미국 내 M&A는 쉽게 좋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농림수산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에서 6월 농림수산물과 식품 수출액이 작년과 비교하여 9.6% 증가한 7,144억 엔, 약 6조 6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이로 인해 상반기로는 3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코로나19 규제가 완화되면서 외식 수요가 회복되고 엔화, 약세가 현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어 수출 실적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청량음료와 쇠고기, 사과, 해삼 등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미국 수출은 감소한 반면 중국이 가장 많은 수출액을 기록했습니다. 알리바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자사 제품 사용을 늘리고 첨단 기술 업계를 선도하기 위해 자체 인공지능 AI 모델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CNBC 보도. 이 조치는 메타 플랫폼과 경쟁하며 오픈 AI의 챗GPT에도 도전장을 내고 있다. 알리바바는 생성형 AI 퉁이 채널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70억 개 매개 변수를 가진 모델 Qn-7B와 대화형 앱 Qn-7B 챗을 오픈소스로 공개하여 학계와 기업들이 자신들의 AI 앱을 개발할 때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알리바바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아야 하지만 로열티는 없다. LG에너지솔루션 대표이사 부회장 권영수가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바흐릴 라하달리아 투자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습니다. 회동에서 바흐릴 장관은 LG 컨소시엄의 전기차 EV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확약했습니다. LG 컨소시엄은 자카르타 외곽의 전기차 배터리셀 공장을 건설하여 연간 10기가와트시 GWh 규모의 배터리셀을 생산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98억 달러의 투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업 추진 합작사 설립을 위한 협의도 진행 중이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LG 컨소시엄의 투자를 지원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미국 단기 국채에 대해 노브레이너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투자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발언은 헤지펀드인 빌 에크먼의 트윗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에크먼은 고금리의 영향을 대비하여 회사가 30년 국채를 매도 포지션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고, 머스크의 발언은 이에 대한 반응으로 보고됐습니다. 워런 버핏도 피치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국채 매입을 중단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버핏은 대규모의 미국 국채를 매입하고 있으며 이번 주에도 국채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머스크는 10년 및 30년 만기 국채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AMD가 인도의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고 인도를 첨단 반도체 칩 수요를 따라잡는 중요한 시장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MD의 부사장 겸 CTO인 마크 페이퍼메스터는 인터뷰에서 이러한 투자가 제품 수요 증가를 지원하는 노력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AMD는 4억 달러를 인도 시장에 투자하여 설계센터를 건설하고 엔지니어 3,000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며 현재 약 10,000명의 직원이 인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AMD는 인공지능에 필요한 첨단 그래픽 부품을 생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올해 말부터 미 300이라는 이름의 차세대 인공지능 GPU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아디가 테슬라를 3배 이상 앞선 판매량으로 중국 내 독주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중국 승용차 시장 정보 연석회 CPCA가 발표했습니다. 비아디의 7월 판매량은 26만 2,100내 순환대로 전월 대비 3.6% 증가하고 작년 동월 대비 61.3% 증가했습니다. 이에 비해 테슬라의 7월 판매는 6만 4,285대로 전월 대비 31.4% 감소했지만 전년 동월 대비 128% 증가했습니다. 비아디는 전체 신에너지 승용차 판매의 40.5%를 차지하여 처음으로 점유율 40%를 넘어섰습니다. 이로 인해 비아디는 테슬라를 추월해 세계 신에너지차 판매 1위에 올랐습니다. 미국에서 금리가 5%로 상승하면서 머니마켓 펀드 MMF에 자금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MMF에 290억 달러의 신규 자금이 유입되어 총 자산 규모가 5조 5,200억 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연방준비제도 패드가 인플레이션 폭주를 막기 위해 공격적인 긴축 통화 정책을 시행한 결과물입니다. 특히 최근 연준이 금리를 5.25%까지 올렸는데 MMF가 주로 초단기 국채에 투자하기 때문에 은행보다 높은 금리의 수익을 빠르게 제공하여 투자자들이 MMF로 자금을 이동시켰습니다. 세계 최대 맥주 업체인 엔하이저부시 인베브의 미국 브랜드인 버드라이트가 트랜스젠더 마케팅 논란으로 인해 2분기 매출과 점유율이 급감했습니다. 버드라이트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틱톡 인플루언서를 협찬한 것에 대해 보수 소비자들의 반발을 받았고 매출 부진으로 경쟁 업체의 1위 자리를 내주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인베브는 선불카드와 새로운 광고를 활용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시도하고 구조조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버드라이트에 대한 소비자들의 호감도는 여전히 높아 보입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여전히 좋은 실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장기 국채 수익률이 최근 9개월 사이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고용과 경제 지표가 인플레이션 완화를 향하는 것과 미국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된 영향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국채 공급 증가도 이러한 상승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중기와 장기 국채 차환 발행을 위해 큰 규모의 경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0년물과 30년물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고 경기 침체를 측정하는 2년물과 10년물 국채 수익률 곡선이 가장 타이트해지면서 투자자들은 장기물 국채를 매도하는 추세입니다. 이로 인해 성장주와 기술주에 대한 시장 심리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